음악은 따로 들려드립니다. 말로만 하는 음악 이야기. 베이시스트 폴 챔버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1950년대와 60년대 재즈의 서브 장르인 하드밥 시대를 대표하는 베이시스트죠. 그게 아니고 뭐 그냥 하드밥뿐만이 아니고 재즈 씬 전체를 대표하는 베이시스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과언이 아니죠. 예. 굉장히 짧은 기간을 활동했음에도 베이스란 악기의 계보에서 아주 방점을 찍은 그런 모던 재즈 시대의 대표적인 베이시스트인데요. 33살. 33살에 죽었죠. 35년생인데 69년에 돌아가셨으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하면 34 정도에 돌아가신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일찍 세상을 떠나갔고 많은 아쉬움이 있는 아티스트죠. 굉장히 멜로디, 그러니까 베이시스트임에도 멜로디 지향적이고 그리고 아주 자유분방한 그런 연주로 유명한. 베이스 그러면 그 전까지 리듬 영역이었잖아. 그렇죠. 네? 그래서 혁신적인 연주라고 늘 얘기를 해요, 할 때. 그러니까 멜로디를 예. 그러니까 그간의 베이스의 역할이란 것은 리듬 잘 맞추고 그 화음이나 이런 거를 좀 제시하고 그래서 이렇게 뭐 워킹 베이스라고 해서 그냥 이렇게 둥둥둥둥 그냥 그 정도의 역할을 많은 베이시스트들이 하고 있었는데 베이스가 리더가 되고 솔로를 하고 멜로디를 주도적으로 연주한 베이스의 어떤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그렇죠. 베이시스트가 최초는 아니지만 폴 챔버스가 굉장히 존경하는 베이시스트가 듀크 엘링턴 밴드의 1940년 정도에 가담하고 있었던 25살에 돌아가신 지미 블랜튼이라는 베이시스트를 굉장히 좋아했다고 하는데 지미 블랜튼이 일찍 요절하면서 계속 발전시키지 못한 베이스의 새로운 역할을 폴 챔버스가 모던 재즈 시대에 완전히 열어젖힌 그러한 아주 혁신적인 베이시스트인 거죠. 폴 챔버스라는 베이시스트를 재즈를 이제 차차 들어가면서 여러 앨범들을 들을 때 무조건 베이스는 폴 챔버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 개인 리더작은 한 10장, 11장, 12장밖에 내지 않았는데 사이드맨으로 낸 앨범이 100장이 훨씬 넘는 앨범에 참여를 해서 그 당시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은 그 당시 동료 재즈맨들이 베이시스트는 폴 챔버스랑 해야지 하는 그런 정도로 그렇게 아주 폭넓게 활동을 하신 분인 거죠. 저번 시간에 제가 피아니스트 레드 갈란드 얘기를 했었는데 마일스 데이비스 퀸텟의 첫 번째 퀸텟의 피아니스트가 레드 갈란드였으면 거기에도 베이스가 폴 챔버스. 그러니까 마일스 데이비스와의 인연은 1955년에 첫 번째 퀸텟에 참여하면서 63년까지 한 8년간 마일스 데이비스 밴드에서 베이스를 담당했었고 마일스 데이비스 밴드에서 나온 다음에는 그 전에 마일스 데이비스의 피아니스트였던 윈튼 켈리, 드럼이었던 지미 캅과 함께 윈튼 켈리 트리오로 돌아가실 때까지 활동을 하면서 여러 동료들의 사이드맨을 했던 그런 세션 아티스트로도 굉장히 왕성한 활동을 한 분이죠. 4월 22일이 이분이 살아계셨다면 88번째 생일이라고 해서 그래서 한번 폴 챔버스를 기념해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었고요. 결핵으로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이분도 역시 그 당시 많은 재즈 뮤지션들이 그랬듯이 약물 혹은 알코올 이게 굉장히 심했대요. 그래서 요절한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오늘은 이분의 50년대 중반 그가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할 때 즈음의 음반들을 한 4장에서 4곡을 선정해 갖고 첫 번째 고른 폴 챔버스의 리더작은 그냥 대표작이에요. 앨범 제목이 Bass on Top 1957년 앨범인데요. 그 중에 고른 곡은 You'd Be So Nice to Come Home To라는 곡인데요. 베이스의 새로운 길을, 그러니까 베이스가 리더가 되고 솔로를 주도적으로 해나가는 그런 앨범의 대표적인 앨범이고 폴 챔버스 하면 이 앨범이 그냥 상징적으로 따라 나오는 앨범인데 첫 곡 예스터데이라는 곡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폴 챔버스가 손으로 현을 튀기는 피치카토 주법 말고 아르코라 그러죠. 왜 이렇게 보잉 활로 켜는 그냥 첫 곡부터 활로
솔로를 하면서 이 앨범을 포문을 열고 이 곡이 두 번째 곡인데 여기서는 피치카토 주법으로 해서 곡이 한 시작되고 나서 한 2분, 3분간 그냥 메인 멜로디를 솔로로 치는 그래서 완전히 이제 이 앨범은 베이스가 주인공이고 그 베이시스트는 나야. 새로운 베이스 음악을 한번 들어봐. 선언하는 듯한 앨범인데 함께한 멤버가 되게 단촐해요. 피아니스트 행크 존스, 기타의 케니 버렐, 드러머는 아트 테일러 이렇게 쿼텟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단촐하게 구성을 함으로써 베이스가 완전히 주인공이 되는 아주 주도적으로 멜로디를 전달하고 매력적인 솔로를 연주하는 캐니버렐이랑 음악을 거의 같이 어려서 시작했다고 그러죠. 데뷔 앨범인 인트로듀싱 캐니 버렐에도 폴 챔버스가 참여를 해서 푸마시아드 그러니까 둘 다 디트로이트 같은 고향 출신. 그렇죠. 두 번째로 고르는 폴 챔버스의 리더작은 리더로서의 첫 앨범입니다. 이 베이스 온탑 57년 1년 전에 리더로서 첫 번째 리더작을 내게 되는데 체인버스 뮤직 스테이블 메이츠라는 곡입니다. 56년이면 이제 폴 챔버스가 21살이죠. 그러니까 리더로서 자기를 알리는 첫 번째 앨범인데 동부에서 활동을 하는 뮤지션이었는데 이 앨범은 LA에서 녹음을 하고 나왔어요. 재즈 웨스트라는 몇 장 안 내고 없어진 마이너한 레이블이라는데 제 생각에 마일스 데이비스 밴드가 서부로 투어를 갔을 때 그때 급작스럽게 어떻게 계약이 돼서 낸 앨범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함께하는 동료도 마일스 데이비스 밴드의 드러머인 필리 조 존스와 존 콜트레인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 당시 그 재즈 웨스트라는 레이블의 하우스 피아니스트가 케니 드루였다고 하는데 피아노는 케니 드루 이렇게 해서 첫 리더작을 내게 되는데 이 고른 곡 스테이블 메이츠는 베니 골슨이 작곡한 곡인데 그러니까 재즈 뮤지션이 작곡한 스탠다드 중에 아주 유명한 곡이죠. 이 곡을 폴 챔버스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해석을 해내는데 존 콜트레인 안정적이죠. 필리 조 존스와의 호흡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중간에 솔로도 자신감 있게 하면서 21살짜리 베이시스트가 리더가 돼서 다들 형님들과 함께 녹음을 하는 건데 아주 똘망똘망한 그런 데뷔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로 고른 리더작은 같은 56년 그러니까 리더로서의 두 번째 앨범인데요. Hymns of Chambers 고른 곡은 오미크론이라는 곡인데요. 리더로서의 두 번째 앨범은 다시 이제 동부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을 테니까 블루노트를 통해서 어쩌면 실질적인 데뷔작인데 함께한 뮤지션들이 당시 동부의 최고 뮤지션들과 함께 해요. 섹스텟 6인조 구성인데요. 트럼펫에 도널드 버드, 테너 색소폰에 존 콜트레인, 그리고 기타에 또 케니 버렐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피아노에 호레이스 실버, 드럼은 필리 조 존스. 올스타네 올스타. 예. 쟁쟁하죠. 이 앨범의 어떤 리뷰를 읽다가 이런 구절을 만났는데 이 앨범에 존 콜트레인이 없었어도 아주 스트레이트한 재즈 팬으로서는 후회하지 않을 연주들이다. 그러니까 존 콜트레인이 향후에 너무 유명해지니까 이 앨범에 존 콜트레인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 앨범의 가치가 올라가는 건데 반대로 말해도 존 콜트레인은 없었어도 21살짜리의 리더 두 번째 앨범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안정적이고 훌륭한 연주들이 담겨 있다. 이 오미크론이라는 곡이 굉장히 달려가는 재즈예요. 아주 템포가 빠르지는 않는데 이 여섯 멤버들이 적재적소에서 다 각자 솔로를 해내고 뒤에 필리 조 존스의 드럼도 굉장히 인상적이고 6명이 모여서 한 곳을 향해서 쫙 달려가는 그런 느낌. 그게 바로 재즈가 아닌가. 그게 바로 하드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아주 그 어린 베이시스트의 리더십이 돋보이는 앨범이라는 생각이 들고 요즘은 오미크론 하면은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생각나지만 예, 그리스어의 알파벳의 뭐 15번째 글자라고 하는데 이 오미크론이 어떤 뜻인지는 정확히 곡 중에서 모르겠는데 굉장히 달려가는 폴 챔버스의 리더십을 만날 수 있는 연주이고 앨범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고른 곡도 역시 베이스가 주인공이 되는
그런 곡을 한번 골라봤는데요. 57년에 녹음돼서 58년에 발매된 앨범인데 역시 이제 리더작 중에 폴 챔버스 퀸텟이라는 앨범이 있는데요. 그 앨범에서 Softly as in a Morning Sunrise라는 곡을 역시 멤버가 또 쟁쟁하죠. 트럼펫의 도널드 버드 그리고 클리포드 조단이 테너 색소폰을 연주하고 있고 피아노의 타미 플래니건 그리고 드럼에 존 콜트레인과 함께하는 엘빈 존스. 그 녹음 당시 57년에 엘빈 존스가 30살이었고 나머지 모두는 20대 초중반에 아주 젊은 신예들이 모인 그런 앨범인데 제가 고른 곡 Softly as in a Morning Sunrise에서는 관악기 주자인 도널드 버드와 클리포드 조날은 빠져 있고요. 트리오로 연주를 하는데 폴 챔버스 베이스와 그리고 타미 플래니건의 피아노 엘빈 존스의 드럼 이렇게 셋이 연주를 하고 있는데 3분 10초 정도 되는 소품이에요. 근데 처음부터 이 Softly as in a Morning Sunrise의 멜로디를 베이스가 쫙 연주를 해나가고 한 1분 30초 정도 됐을 때 잠깐 피아노가 솔로를 하는 듯 마는 듯 하다가 다시 베이스가 해서 3분 10초라는 러닝타임을 오로지 폴 챔버스가 주도하는 그런 앨범이고 또 하나 듣기 좋은 거는 타미 플래니건의 중간에 그 솔로가 짧지만 굉장히 스윙감 있는 그런 재능 있는 피아노도 만날 수 있어서 굉장히 소품임에도 불구하고 폴 챔버스 매력에 푹 빠질 수 있는 그리고 Softly as in a Morning Sunrise는 수많은 뮤지션들이 녹음을 한 스탠다드 중에 스탠다드니까 다른 그 멜로디도 익숙하고 다른 뮤지션들의 곡 근데 57년 당시 22살짜리 이 베이시스트가 자신이 리더가 돼서 베이스란 악기로 솔로를 연주해가는 그런 매력에 푹 빠질 수 있는 그런 곡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느 평론가의 말을 제가 메모를 좀 해왔는데 폴 챔버스가 재즈에서 특히 그의 악기인 베이스에서 후대에 끼친 영향은 결코 마일스 데이비스나 존 콜트레인에 뒤지지 않습니다. 그는 베이스란 악기가 리듬 악기일 뿐만 아니라 리더 악기가 될 수 있다는 것, 즉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베이스란 악기가 뒤에 숨어 있다가 앞으로 전면에 나서게 되는 그게 전혀 이상하지 않은 연주를 보여줬던 폴 챔버스. 이분 이후로 그 뒤에 나오는 베이시스트들은 자기가 리더가 될 수 있고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기본 장착하고 베이스라는 악기를 연주하지 않았나. 그게 가장 큰 폴 챔버스의 후대에 끼친 영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